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환자분, 백내장이 조금 있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백내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수술해야 하나?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에? 수술하면 얼마나 걸려? 아프지는 않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초기니까 경과 관찰하시죠. 1년 후에 다시 오세요.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합니다. 경과 관찰이라는 게 뭐지? 그냥 놔두라는 건가? 그동안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정보는 너무 많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곳에서는 초기에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최대한 늦춰라고 하고 저는 30년 넘게 안과에서 일하면서 수만 명의 백내장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백내장 수술 언제 해야 하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제 수술해야 하는지, 초기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수술을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수술 과정은 어떤지까지, 특히 오늘은 초기 백내장 관리법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초기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백내장에 대해 의사만큼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백내장의 진실, 이것부터 알고 가세요. 백내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백내장은 눈이 하얗게 되는 병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눈 안에는 수정체라는 투명한 렌즈가 있어요. 카메라 렌즈처럼 빛을 모아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하는 거죠. 태어날 때는 완전히 투명한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탁해집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창이 시간이 지나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백내장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생겨요. 50대의 50%, 60대의 70%, 70대의 90%, 80대는 거의 100%가 백내장이 있습니다. 차이는 진행 속도와 정도일 뿐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75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만 백내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또래는 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치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백내장의 단계별 증상을 알아보세요. 백내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초기 백내장으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별다른 증상 없고 검사에서만 발견됩니다. 시력은 정상으로 1.0 이상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습니다. 백내장 있다는데 눈은 잘 보여요.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죠. 2단계로 중기 백내장입니다. 시력 저하가 시작되는데 0.5에서 0.8 정도 됩니다. 햇빛과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눈이 부십니다. 색감 변화로 노랗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개 낀 것 같이 뿌옇게 보입니다. 야간 시력이 저하되고 독서 시에 불편을 느낍니다. 요즘 눈이 침침한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기 백내장입니다. 3단계로 진행된 백내장입니다.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 0.3 이하가 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운전이 위험합니다. 얼굴 구분이 어렵고 눈동자가 하얗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경으로도 교정이 안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왜 진작 안 했나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4단계 성숙 백내장, 과숙 백내장이라고도 합니다. 거의 실명 상태가 됩니다. 빛만 느끼게 되고 눈동자가 완전히 하얗게 변합니다. 녹내장과 포도막염의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 난이도가 증가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백내장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80%예요. 피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혼탁해집니다. 자외선 노출도 원인이에요. 평생 쌓인 자외선 손상이 백내장을 촉진해요. 어부, 농부, 야외 작업자분들이 더 빨리, 더 심하게 백내장이 옵니다. 제가 만난 68세 어부 환자분은 또래보다 백내장이 훨씬 심했어요. 평생 바다에서 일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당뇨병도 원인 중 하나예요. 혈당이 높으면 수정체에 당 성분이 쌓이면서 백내장이 빨리 진행돼요.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5배 빨리 백내장이 생깁니다.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도 원인입니다. 천식,
류마티스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 백내장 위험이 높아져요. 흡연으로 담배를 피우면 백내장 위험이 두세 배 증가합니다.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이 수정체를 손상시키거든요. 눈을 다친 적이 있으면 그쪽 눈에만 빨리 백내장이 올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가족 중에 백내장이 일찍 온 분이 있으면 본인도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요. 2부, 백내장 수술은 언제 해야 할까? 수술 시기의 진실을 알아봅시다. 선생님, 백내장은 더 익어야 수술한다면서요?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백내장이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성숙 백내장이 되어야 수술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백내장 수술의 원칙은 불편하면 하시하는 거예요. 더 익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너무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수술해야 하는 기준을 알아보세요. 꼭 해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질 때, 운전, 독서, 요리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안경을 새로 맞춰도 교정이 안 될 때, 녹내장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을 때, 과숙 백내장은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판단하는 상대적 기준입니다. 시력은 괜찮지만 눈부심이 심할 때, 색감이 이상할 때, 야간 운전이 불안할 때, 운전기사나 정밀 작업 등의 직업상 시력이 중요할 때, 노안 수술을 함께 원할 때, 제가 담당했던 62세 택시 기사분은 시력이 0.7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아직 괜찮은 시력이죠. 하지만 이분은 야간 운전 시 헤드라이트 눈부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시력은 괜찮지만 직업상 위험하니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술 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다시 밝아졌어요. 야간 운전도 편하고 손님들 얼굴도 선명하게 보여요. 반대로 78세 할머니는 시력이 0.4였지만 수술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는 건 할 수 있어요. 굳이 수술까지. 그럼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불편해지면 오세요. 다만 너무 늦으면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검진받으세요. 핵심은 수술 시기를 시력 수치가 아니라 불편함의 정도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너무 늦게 수술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대한 늦게 수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술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백내장이 너무 진행되면 수정체가 돌처럼 딱딱해져요. 초음파로 부수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복 기간이 증가됩니다. 수술이 어렵다 보니 눈의 손상도 커지고 회복에도 시간이 더 걸려요. 세 번째 문제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과숙 백내장은 녹내장, 포도막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몇 년 동안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사는 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다섯 번째 문제는 낙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이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노인 낙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82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양쪽 눈 모두 과숙 백내장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수술이 무서워서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수술. 이분은 5년 동안 거의 보지 못한 채 살아오셨대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집 안에서만 계셨고 2번이나 넘어지셨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너무 오래 방치해서 시력이 0.6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좀 더 일찍 했으면 1.0도 가능했을 텐데 선생님, 왜 진작 안 했을까요? 5년을 그냥 어둠 속에서 산 거네요. 이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수술을 미루면 안 되는 경우인데 즉시 수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눈동자가 하얗게 변한 과숙 백내장, 백내장으로 인한 급성 녹내장, 수정체가 가려서 망막 못 볼 때 망막 질환 치료를 위해 한쪽 눈만 급격히 나빠짐, 양쪽 눈 시력이 0.3 이하일 때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1년 내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입니다. 시력이 0.5 이하일 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때, 운전이 위험할 때, 낙상을 경험할 때는 1년 내 수술을 권장합니다. 경과 관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시력이 0.8 이상일 때,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초기 백내장일 때, 본인이 불편하지 않을 때는 경과를 지켜봅니다. 3부 진행을 늦추는 초기 백내장 관리법입니다. 약물로 백내장을 치료할 수 있나? 선생님, 백내장 약이 있다던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을 완치하는 약은 없습니다. 한번 혼탁해진 수정체를 다시 투명하게 만드는 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행을 늦추는 안약은 있습니다. 카타린, 클라렌스 등의 안약입니다. 효과는 진행 속도를 10에서 20% 늦춰줍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미 생긴 백내장은 못 없앱니다. 사용 대상은 초기 백내장일 때, 사용 기간은 장기간으로 몇 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미미하지만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시작하면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를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약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진행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1.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의 최대적입니다. 평생 쌓인 자외선 손상이 백내장을 만들어요. 실천 방법은 외출 시 선글라스가 필수인데 UV 차단율 99% 이상이어야 합니다. 챙이 넓은 모자 착용.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에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창문으로도 자외선이 들어오므로 차 안에서도 선글라스 착용합니다. 선글라스를 쓰면 오히려 어둡지 않나요? 좋은 선글라스는 자외선만 차단하고 가시광선은 충분히 통과시켜요. 어둡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눈을 보호합니다. 선글라스 고르는 법은 UV400 표시 확인 필요, UV99에서 100% 차단, 너무 어두운 거 피함, 15에서 30% 투과율이 좋음, 얼굴을 충분히 가리는 큰 사이즈, 눈부심을 감소시키는 편광렌즈를 추천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70세 환자분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A씨는 평생 야외 활동을 좋아하셨는데 선글라스를 안 쓰셨어요. 선글라스 쓰면 답답해서요. 65세에 심한 백내장으로 수술받으셨어요. B씨도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셨는데 항상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셨대요. 70세인데도 백내장이 초기 단계예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생활인데 5년 차이가 났어요. 선글라스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2.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백내장 위험을 두세 배 높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진행 속도가 확 줄어들어요. 흡연의 악영향은 다음과 같아요. 활성산소 증가로 수정체 손상, 혈액순환 저하로 영양 공급 감소, 독성 물질이 축적되고 황반변성, 녹내장 등 다른 눈 질환 위험 증가. 60년 피웠는데 이제 끊어서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백내장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68세에 담배를 끊으신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피워서 이제 끊어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끊으라고 하셔서 끊었어요. 3년 지났는데 눈도 훨씬 편하고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요. 3.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수정체 혼탁의 주범은 활성산소예요. 이걸 중화시키는 게 항산화 물질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효과는 백내장 위험을 20-30% 감소시킵니다. 음식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옥수수. 보충제는 하루 10mg 섭취하시고요. 6개월 이상의 장기 복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 효과는 수정체의 투명도를 유지합니다. 음식은 딸기, 키위, 오렌지, 파프리카. 보충제는 하루 500에서 1000mg 섭취합니다. 비타민 E. 효과는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음식은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 보충제는 하루 400IU 섭취합니다. 오메가3. 효과는 염증과 백내장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음식은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보충제는 하루 1000에서 2000mg 섭취합니다. 음식으로만 섭취하면 안 되나요? 물론 음식이 최고예요. 하지만 충분한 양을 매일 먹기는 어려워요. 보충제를 병행하는 걸 권장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세 할머니가 계세요. 5년 전 초기 백내장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매일 시금치, 케일 주스 마시고 루테인 영양제 먹고 생선 자주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4.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 필수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백내장이 5배 빨리 진행돼요.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 혈당을 알아보세요.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mg/dl이고 식후 2시간 후에는 180mg/dl 이하로, 당화혈색소는 7% 이하로. 혈당이 잘 조절되면 백내장 진행 속도가 정상인과 비슷해집니다. 5. 정기검진. 초기 백내장은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진받으세요. 검진 항목은 시력검사, 세극 등 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정도를 확인합니다.
안압검사, 안저검사로 망막 상태를 확인합니다. 증상 없는데 굳이 가야 하나요? 네, 가셔야 해요. 백내장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기 검진으로 진행 속도를 확인하고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6. 눈 건강 생활 습관을 알아두세요.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20-20-20 규칙으로 눈의 피로를 줄입니다. 40에서 60%의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4부, 백내장 수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수술이 무서워요. 눈에 칼이 들어간다는 게 이 두려움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 중 하나예요. 백내장 수술의 사실을 알아보세요. 성공률 98% 이상. 수술 시간은 10분에서 15분. 국소 마취로 통증이 거의 없음. 당일 귀가로 입원이 불필요해요. 1, 2주면 회복합니다. 자세한 수술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수술 2시간 전입니다. 30분마다 3, 4회 동공 확장제를 점안합니다. 항생제를 점안합니다. 혈압과 맥박을 체크합니다. 수술 30분 전입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수술 부위를 소독합니다. 마취 안약을 4에서 5회 점안합니다. 필요시 긴장 완화제를 투여합니다. 수술실에 입장합니다. 환자분,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가장 떨리신데요. 하지만 수술실은 생각보다 밝고 따뜻해요. 수술 시작 10분에서 15분입니다. 1단계는 눈 고정 1분. 눈을 감지 못하게 기구로 고정합니다. 전혀 아프지 않아요. 눈을 정면으로 보세요. 의사가 계속 말 걸어줍니다. 2단계는 각막 절개 1분. 2-3mm 미세 절개를 합니다. 마취되어 있어서 무감각합니다. 압력만 약간 느껴집니다. 3단계는 5분에서 7분 정도 수정체 제거를 합니다. 초음파로 혼탁한 수정체를 부수는데 물소리가 지지지직 들립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4단계는 2-3분 정도 인공수정체를 삽입합니다. 접어서 넣은 후 눈 안에서 펼칩니다. 이제 새 렌즈를 넣을게요. 5초면 끝입니다. 5단계는 마무리로 1분. 절개 부위는 저절로 붓기 때문에 봉합 불필요합니다. 항생제를 점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술 직후엔 안대를 착용하고 회복실에서 30분 휴식합니다. 주의사항 설명을 듣고 약을 처방받고 보호자 동반하여 귀가합니다. 제가 수술한 67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짧고 안 아팠어요. 그동안 무서워서 미뤘는데 진작 할 걸 그랬네요. 수술보다 수술 전 걱정하는 시간이 더 힘들었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알아두세요. 수술 당일입니다.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눈물 많이 납니다. 흐릿하게 보이지만 정상입니다. 안대를 착용한 상태로 집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수술했는데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대 때문입니다. 수술 다음 날입니다. 안대를 제거합니다. 첫 진료로 상처를 확인합니다. 밝게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약간 흐릿합니다. 항생제, 소염제인 점안약을 사용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요? 많은 분들이 감동하시는 순간이에요. 일주일 뒤에는 시력 점점 회복되고 색감이 선명해집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가벼운 활동도 가능합니다. 매일 또는 격일로 진료를 받습니다. 제 환자분이 수술 3일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집 벽지가 이렇게 예뻤어요? 그동안 노랗게 바래 보였는데 지금 보니 흰색이네요. 2주일 뒤에는 시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해지고 점안약은 계속 사용합니다. 1개월 뒤에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최종 시력이 확정되고요. 안경 처방도 가능합니다. 정상 생활로 복귀합니다. 3개월 뒤에는 완전히 안정됩니다. 정기 검진으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술 첫 일주 동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 비비기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물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는 미용실 또는 뒤로 젖혀서 감습니다. 눈 화장 안 되고요. 수영과 사우나도 안 됩니다. 무거운 것도 들지 마세요. 고개 숙여서 하는 일은 하지 마시고요. 수술 후 1개월 동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먼지 많은 곳도 피합니다. 눈 주변 화장도 조심하시고 시력이 안정될 때까지 운전도 금합니다. 반대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4회 저만약을 정확히 사용합니다. 정기 진료도 빠짐없이 받습니다. 외출 시 선글라스는 착용해야 합니다. 수술 첫 주는 잠잘 때도 안대를 착용합니다. 5분은 비용과 보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비용, 일반적인 단초점 인공수정체, 총 비용은 양한 100에서 200만 원.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 20-30%, 실제 부담액은 양한 50에서 1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프리미엄 다초점 인공수정체, 총 비용이 양한 350에서 700만 원.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노안 교정이 가능하고 실비보험 일부 적용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인공수정체 자체의 가격 차이예요. 단초점은 국산도 있고 가격이 저렴한데 다초점은 수입품이 대부분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비싸요.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적용 조건은 백내장으로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시력 저하되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검사 비용, 수술 비용, 단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수술 후 진료 시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다초점 인공수정체, 프리미엄 검사, 특수렌즈, 실비보험도 알아볼까요? 적용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수술 비용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검사 비용은 일부만 적용되는데 인공수정체 단초점은 적용, 다초점은 일부 적용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비보험이 있으셨는데 청구를 안 하신 거예요. 보험 청구하셨어요? 보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꼭 확인하고 청구하세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합리적인 선택 가이드입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단초점으로 건강보험 적용 50에서 100만 원, 근거리는 돋보기를 사용하세요.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노안도 함께 해결하고 싶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350에서 500만 원, 돋보기는 거의 불필요합니다. 예산이 여유 있을 때 최고 품질을 원한다면 프리미엄 다초점 500에서 700만 원, 모든 거리 선명하고 빛 번짐이 최소화됩니다. 어느 게 좋아요? 가장 비싼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생활 패턴, 필요성, 예산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단초점도 충분히 훌륭한 선택입니다. 6분은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사례 1. 너무 늦게 수술한 경우 85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양쪽 눈 모두 과숙 백내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수술이 무섭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서 괜찮나 싶었어요. 이분은 10년 가까이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지내셨대요.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집 밖은 나가지도 못하시고 3번이나 넘어지셨고 수술은 매우 어려웠어요. 수정체가 돌처럼 딱딱해서 초음파로 부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각막도 손상이 됐어요. 수술 후 시력은 0.5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1.0도 가능했을 텐데 그래도 이분은 감격하셨어요. 선생님, 손주들 얼굴이 보여요. 텔레비전도 보이고 밖에도 나갈 수 있어요.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수술을 무서워하다가 더 큰 위험을 만들지 마세요. 사례 2. 적절한 시기에 수술한 경우 68세 남자 환자분, 시력 0.5로 중기 백내장이었어요.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데 신문 읽을 때 불편하고 운전할 때 눈부심이 심해요. 딱 적절한 시기였어요. 지금 수술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수술도 쉽고 회복도 빠를 겁니다. 수술은 10분 만에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어요. 수술 3일 만에 시력이 1.0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신문 글씨가 이렇게 선명했나요? 하늘이 이렇게 파랬나요? 지금도 정기검진 오실 때마다 수술 정말 잘했어요 라고 하세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면 결과도 좋고 회복도 빠릅니다. 사례 3. 초기 백내장 관리로 진행 늦춘 경우 63세 여성 환자분, 초기 백내장 진단 받으셨어요. 시력은 1.0으로 정상이었습니다. 수술은 아직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진행을 늦추세요. 이분은 제 조언을 정말 잘 지키셨어요. 매일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셨고 30년 흡연자였는데 담배도 끊었어요. 루테인 영양제를 매일 복용하셨고 시금치, 당근 주스 자주 마셨대요. 6개월마다 정기검진도 꼭 받으셨고요. 5년이 지났는데 백내장이 거의 진행하지 않았어요. 시력도 여전히 0.9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네요.
주변 친구들은 다 수술했는데 저는 아직 괜찮아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초기 백내장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사례 4. 당뇨 환자의 백내장. 65세 남자 환자분, 당뇨병 15년, 백내장도 있었어요. 당뇨가 있으면 수술 못 하나요? 혈당 조절만 잘 되면 가능해요. 하지만 수술 전에 망막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 경미한 당뇨 망막병증이 있었어요. 먼저 망막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고 혈당을 더 잘 조절하신 후에 백내장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3개월 후 혈당도 안정되고 망막 치료도 끝나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일반인보다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도 최종 시력 0.8이 나왔고 이분은 매우 만족하셨어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당뇨 환자도 수술 가능하지만 혈당 관리와 망막 확인이 필수입니다. 7부 자주 묻는 질문 탑10. Q1. 백내장 수술 후 재발하나요? 아니요, 재발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거한 수정체는 다시 생기지 않아요. 다만 후발성 백내장이 생길 수 있어요. 렌즈를 담는 주머니인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건데 이건 간단한 레이저로 5분 만에 해결됩니다. 전혀 아프지 않고요. 발생률은 20-30% 정도이고 보통 수술 후 2-3년 뒤에 생겨요. Q2. 양쪽 눈을 같은 날 수술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수술에 문제점이 있어요. 양쪽 눈 모두가 불편하고 두 눈 모두에 감염 위험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완전 중단되고요. 일주일 간격의 장점입니다. 한쪽 눈으로 생활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결과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죠. 안전성도 높고요. 저는 항상 일주 간격을 권장해요. Q3.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1.0 이상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좋은 결과를 위한 조건은 망막 상태가 건강해야 해요. 황반 변성도 없어야 하고요. 각막 상태도 양호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해야 합니다. 합병증도 없어야겠지요. 만약 황반 변성, 당뇨망막병증 등이 있으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시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 정밀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Q4.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더 좋나요? 레이저 수술은 최신 기술이지만 꼭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레이저 수술의 장점은 절개가 정밀합니다. 난시 교정이 가능하고 회복이 약간 빠릅니다. 레이저 수술의 단점은 비용이 300에서 500만 원 추가되므로 두세 배 비쌉니다. 또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종 시력 결과는 비슷합니다. 제 생각에는 숙련된 의사의 일반 수술이 레이저보다 나을 수 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Q. 백내장 수술 후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주 후부터 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2-4주 후부터 야간 운전이 가능하고요. 다만 의사의 허락을 받고 시작하세요. 시력이 충분히 회복되고 안정된 후에요. 다초점 렌즈를 넣었다면 야간 운전은 좀 더 늦춰야 해요. 빛 번짐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Q6. 백내장 수술 후 안경을 써야 하나요? 단초점 렌즈의 경우 원거리 교정에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근거리 교정에는 원거리용 안경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원거리를 잘 보도록 교정하고 근거리는 돋보기를 씁니다. 다초점 렌즈의 경우 대부분 안경이 불필요합니다. 가끔 세밀한 작업 시에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안경을 안 쓰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일상생활의 8-90%는 안경 없이 가능합니다. Q7. 통증이 있나요? 국소 마취로 수술 중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수술 직후 이물감, 뻑뻑함이 있지만 통증은 아닙니다. 회복 중 대부분이 불편함 없습니다. 만약 심한 통증이 있다면 비정상이에요.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제 환자분 99%가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라고 하세요. Q8. 나이가 너무 많아도 수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나이 자체는 수술 금기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수술한 환자 중 최고령은 94세였어요. 수술도 잘 되었고 회복도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예요. 심장 질환, 당뇨병, 고혈압, 복용약물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수술 가능해요. Q9. 백내장 예방할 수 있나요? 완전히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예방법이에요. 선글라스 착용이 가장 중요해요. 금연 필수고요. 항산화, 영양소 섭취,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 필요, 정기 검진. 이렇게 하면 백내장이 생기는 시기를 5에서 10년 늦출 수 있어요. 큐십, 수술 후 몇 년이나 괜찮나요? 인공수정체는 평생 사용할 수 있어요.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20-30%는 후발성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레이저로 간단히 치료합니다. 인공수정체 자체는 변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평생 투명하게 유지돼요. 8부, 마무리로 의사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어주세요. 핵심 정리. 오늘 긴 시간 동안 백내장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백내장,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첫째, 백내장은 노화 현상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생겨요. 부끄럽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둘째, 초기 백내장은 생활 습관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 착용, 금연, 항산화, 영양소, 정기 검진. 셋째, 수술 시기는 불편함의 정도로 결정합니다. 시력 수치가 아니라 생활이 불편한가가 기준이에요. 넷째, 너무 늦게 수술하면 위험합니다. 더 익어야 한다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불편하면 하세요. 다섯째, 백내장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성공률 98% 이상, 통증 거의 없음, 회복 1, 2주. 의사로서 하고 싶은 말. 30년 동안 수만 명의 백내장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가장 후회하는 분들은 수술을 너무 늦게 한 분들입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요? 몇 년을 불편하게 살았어요. 수술이 무서워서 미뤘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쉬웠어요. 손주들 얼굴을 이제야 제대로 보네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반대로 적절한 시기에 수술한 분들은 모두 만족하십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웠는지 몰랐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백내장 수술은 시력을 회복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되찾는 거예요. 책도 읽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일상생활이 불편한가? 운전할 때 위험을 느끼는가? 하고 싶은 일을 눈 때문에 못하는가? 삶의 질이 떨어졌는가?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한다면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초기 백내장이시라면 아직 불편하지 않다면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하세요. 필수 실천 사항. 매일 선글라스 착용. 흡연 중이라면 금연을. 루테인 영양제 복용.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검진.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 이렇게만 해도 수술 시기를 몇 년은 늦출 수 있어요.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수술이 무서워요. 이 두려움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미루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낙상, 사고, 합병증, 이런 게 훨씬 무섭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안전한 수술 중 하나예요. 제가 30년 동안 수천 건을 집도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는 1% 미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전한 수술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백내장은 치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현대의학의 축복이에요. 50년 전만 해도 백내장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간단한 수술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밝고 선명한 세상을 보면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반변성 예방법과 초기 증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황반변성은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자가 진단 방법, 위험 신호, 예방법, 치료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백내장 진단 받으셨나요? 어떤 단계인가요? 수술 고민 중이신가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수술 받으셨나요?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하나, 백내장은 노화 현상, 부끄러울 거 없음. 둘, 초기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 늦춤. 셋, 불편하면 수술, 시력 수치는 기준 아님. 넷, 너무 늦으면 위험, 적절한 시기 중요.
5.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 두려워 말자. 백세건강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눈 건강과 밝은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